박민서가 점점 무서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공이 빠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즌2 트라이아웃에서 시속 110km에 이르는 강속구를 스트라이크 존에 꽂았고, 개막전에서는 5타수 5안타를 기록한 뒤 마무리 투수로 올라 무실점 세이브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2주간 회복한 뒤에는 대만 타오위안 50을 상대로 다시 구원 등판했습니다. 투수와 타자 유격수까지 맞는 선수가 중요한 순간마다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블랙 퀸즈에서 박민서가 가장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박민서는 야구 여왕2가 시작될 때부터 다른 신입 선수들과 결이 달랐습니다. 2004년생으로 소개된 박민서는 골프 선수 출신 참가자로 등장했지만 공을 잡는 순간 코칭 스태프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트라이아웃 캐치볼부터 투구 동작이 자연스럽다는 평가가 나왔고, 실제 피칭 테스트에서는 시속 110km에 가까운 빠른 공과 안정적인 제구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빠른 공은 던질 수 있어도 스트라이크를 계속 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박민서는 첫 등장부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타격에서도 강렬했습니다. 첫 회 트라이아웃에서 박민서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실내 천장이 아니었다면 홈런이 될 수 있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강한 타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민서는 투수 후보 한 명을 뽑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석과 수비 마운드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였습니다. 실제로 시즌2 개막을 앞두고 추신수 감독은 실력 순으로 라인업을 정하겠다고 선언했고, 새로 합류한 박민서는 유격수 선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곧바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7월 16일 방송된 시즌2 2회 블랙 퀸즈는 산타즈를 상대로 19대4 콜드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강렬한 기록 가운데 하나가 박민서의 5타수 5안타였습니다. 5번 타석에 들어서 5번 모두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신입 선수가 데뷔전에서 안타 하나를 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내내 출루하고 중심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며 마지막에는 끝내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박민서의 하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랙 퀸즈가 승리를 굳혀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첫 실전 등판이었지만 20년 경력의 상대 타자를 앞에 두고도 스트라이크를 꽂았습니다. 투구폼은 방송에서 프로 선수급 메카닉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실점 없이 경기를 닫았습니다. 전 타석 안타 끝내기, 그리고 무실점 마무리, 이 세 가지를 한 경기에서 모두 보여준 박민서는 시즌2 첫 MVP가 됐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박민서가 단순한 예능형 성장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 승리 확률을 바꾸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선수가 좋은 타자라면 상대는 수비 위치와 볼 배합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좋은 투수라면 투구수와 체력, 제구 흔들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민서처럼 타격과 수비 투구를 동시에 해내는 선수는 상대 입장에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선발 유격수로 들어왔다가 필요하면은 마운드로 이동할 수 있고, 타선에서는 한 번의 안타로 득점권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민서가 더 무서워진 것은 부상 이유입니다. 빅사이팅전에서 부상으로 결장한 뒤 약 2주 동안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상 복귀 선수에게 가장 먼저 따라붙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전의 구위와 타격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투수는 하체 밸런스와 릴리스 타이밍이 조금만 흔들려도 제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민서는 복귀 무대부터 가장 부담이 큰 국제전을 맞았습니다. 상대는 대만의 타오위안 50이었습니다. 채널A가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팀은 2026년 타이베이시 여자 야구 리그 2위를 기록한 강팀이었습니다. 블랙 퀸즈에게는 첫 국제전이자 연전이라는 부담까지 있었습니다. 수비에서는 실책이 이어졌고, 대만 선수들은 적극적인 주루로 블랙 퀸즈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신수 감독이 선택한 구원 카드가 박민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복귀 직후 역할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박민서는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고, 중견수 앞 안타를 때려 만루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부상에서 막 돌아온 선수를
하위 타선에 배치해 감각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중심 타선에 배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팀이 박민서에게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에는 다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대만전에서 소개된 박민서의 평균 구속은 시속 100km였습니다. 트라이아웃에서 보여준 최고 수준의 빠른 공만 반복한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제구와 경기 운영을 함께 가져가는 모습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는 박민서의 공을 의식했고 직접 타격에 나서는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민서는 상대의 주루와 분위기에 말리지 않고 아웃카운트를 만들며 위기를 정리했습니다. 방송이 그를 블랙퀸즈의 명예 소방관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야구에서 구원 투수는 이미 불이 붙은 상황에 들어갑니다. 주자가 나가 있거나 상대의 타선이 흐름을 잡았거나 수비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최고 구속 한 번이 아닙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제구 주자를 의식하면서도 타자와 승부하는 집중력, 실책이 나와도 다음 공을 던지는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박민서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바로 이 부분에서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민서의 진짜 무기는 시속 100킥 10km라는 숫자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제구입니다. 빠른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와야 타자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타격입니다. 개막전 5타수 5안타가 보여주듯 박민서는 투구하지 않는 날에도 공격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지션 소화 능력입니다. 유격수와 투수라는 부담이 큰 자리를 모두 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기에서의 집중력입니다. 구원 등판은 준비된 상황보다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그때 흔들리지 않는 선수가 감독에게 가장 귀중합니다. 여기에 성장 속도까지 더해집니다. 시즌2 첫 회에서 박민서는 5명의 신규 영입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블랙퀸즈는 기존 12명과 신규 5명을 합쳐 17명 체제로 출발했습니다. 추신수 감독은 승률 6할을 달성하지 못하면 팀 해체라는 조건 때문에 기존 선수와 신입을 구분하지 않고 실력 순으로 기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신입 박민서가 곧바로 유격수, 선발, 중심, 타자, 마무리 투수, 국제전 구원 투수로 이동했다는 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 신뢰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최근 공개된 다음 경기 예고에서도 이 신뢰는 다시 확인됐습니다. 대만 5공의 안타가 이어지고 블랙퀸즈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코칭 스태프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다시 박민서였습니다. 부상을 딛고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선수에게 또다시 승부처의 마운드를 맡긴 것입니다. 박민서가 이제 단순한 신입이 아니라 팀이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 카드로 이동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박민서의 성장이 단계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트라이아웃에서는 공이 속도와 제구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막전에서는 타격과 수비 마무리 능력이 한꺼번에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전에서는 압박이 훨씬 커진 상황에서 경기 운영과 침착함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상대 수준과 경기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요구되는 능력도 달라지는데 박민서는 매 단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4번 타자와 9원 투수를 동시에 맞는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4번 타자는 득점을 만들어야 하는 자리이고 9원 투수는 실점을 막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공격에서는 해결사가 되어야 하고 수비에서는 마지막 불을 꺼야 합니다. 한 경기 안에서 정반대의 부담을 동시에 떠안는 셈입니다. 이런 선수를 보유하면 감독은 경기 중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선발 라인업을 짤 때부터 상대 투수와 타선을 보고 박민서의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교체 카드 하나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박민서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강점은 결과가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입에게는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붙지만 가능성만으로 중심 타선과 마운드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5타수 시즌2 첫 MVP, 무실점 마무리 부상 복귀 후 국제전 구원 등판 같은 결과가 반복되면서 기대가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감독이 한번 시험해보는 카드와 중요한 순간에 다시 찾는 카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는 팀 내부 경쟁에도 영향을 줍니다. 블랙 퀸즈는 기존 선수 12명에 신규 선수 5명이 더해진 17명 체제입니다. 포지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 선수가 여러 자리를 소화하면 다른 선수들의 기용 방식까지 달라집니다. 박민서가 유격수로 들어가면 내야 조합이 바뀌고 마운드로 이동하면 불펜 운용이 달라지며 4번 타자로 나서면 타선 전체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박민서 한 명의 활용법이 팀 전체 전술에 영향을 주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과제도 분명합니다. 투수와 야수를 동시에 맡으면 체력 부담이 커집니다. 강한 송구와 투구를 반복하면 어깨와 팔꿈치 관리가 중요해지고 부상을 이미 경험한 만큼 출전 관리도 필요합니다. 상대 팀이 박민서의 투구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정교한 볼 배합과 변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타격 역시 시즌이 길어질수록 상대 수비에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박민서의 다음 단계가 더 궁금해집니다. 이미 시속 110km에 가까운 공과 제구를 보여줬고 첫 경기에서 5타수 5안타를 기록했고 마무리 투수로 무실점 경기를 만들었으며 부상 후 2주 회복을 거쳐 국제전 4번 타자와 구원 투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만 잘해도 주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팀에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지금 박민서가 무서운 이유는 완성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더 좋아질 여지가 보이는데도 이미 경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강한 공을 던지는 신입이었습니다. 다음에는 5타수 5안타를 치는 타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즌2 첫 MVP가 됐고 이제는 국제전 위기를 맞는 구원 투수가 됐습니다. 결국 상대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한 번의 강속구가 아닙니다. 타석에 서면 안타를 만들고 유격수로 수비하며 필요하면 마운드에 올라 흐름을 끊는 박민서의 확장성입니다. 그리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그 역할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블랙 퀸즈가 가장 위험한 순간마다 다시 박민서를 찾는다면 그 자체가 답입니다. 박민서는 지금 잘하는 선수를 넘어 상대가 경기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먼저 계산해야 하는 선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야구 여왕2에서 박민서가 점점 무서워지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